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할 때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게 그동안 야당이 해온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시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근무지 변경도 청탁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추 장관 측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곧 반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또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전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의 주장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측이 아들 서모 씨 입대 직후 근무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고 청탁을 했었다는 진술이란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이에 대해 추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란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될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뽑힌 건데 그게 왜 청탁이냐는 입장입니다. 당초 문제가 된 휴가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측은 오늘 육군본부 환자 처리 규정상 특혜라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 씨는 2017년 6월 1차로 병가를 받은 후 한 차례 더 병가를 받았고 이어서 개인연가 4일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 씨 경우 중환자가 아니어서 이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또 다른 규정을 들어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휴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오늘 아들 휴가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해당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그리고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습니다. 여기에 나흘간의 개인 연차를 더해 27일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총 2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겁니다. 야당 등은 추 장관 측이 군에 압력을 가해 서 씨가 규정에 어긋나는 긴 휴가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방부가 병가와 연차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휴가 자체가 규정상으론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가 사용의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시 기록 등이 남아있고 구두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군은 이러한 자체 조사 내용을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오류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추 장관 측의 압력 행사 등과 관련해선 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논란을 놓고 공방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 씨 측은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며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휴가는 카투사도 우리 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서 씨 측이 휴가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 육군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 보존 기한은 1년입니다. 보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왜 관련 서류가 군부대에 남아있지 않느냐는 야당의 공세는 틀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카투사 병사의 휴가도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병가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돼야 합니다. 서 씨 기록이 없다는 건 특혜가 있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국방부 역시 내부 법률 검토 결과 미 8군 규정에 따라 카투사의 경우도 휴가에 관해서는 우리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료 보관 규정과 상관없이 서 씨가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수사 중인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특임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편 최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종근 검사는 지난해 말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총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형사부장은 서 씨 사건을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장은 JTBC에 당시 서 씨 문제는 따로 담당하지 않았다며 청문회가 끝난 뒤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선 어떤 것이 더 확인돼야 하는지 최승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논란의 시작, 특혜 휴가 의혹입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2017년 6월 5일에 병가를 한번 나간 뒤에 한 번 병가를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흘 연가를 더 써서 복귀는 2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되자 웬 장교가 갑자기 휴가를 연장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 씨 측은 관련 절차를 밟았다면서 이렇게 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일부 행정 절차 미비는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으로서는 무단 이탈에 추가 증거가 필요한 셈인데요. 하지만 서 씨 측도 휴가 연장 조치는 누가 어떻게 취해 준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선 서 씨 측에서 근무지나 보직 변경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이 당시 카투사 지원단장의 녹취를 공개하면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또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규정대로 했고. 보직 청탁 의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 씨를 통역병으로 뽑아달라고 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 측은 자격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안 뽑힌 건데 그게 왜 청탁이냐는 입장입니다. 또 근무지 변경 요청에 대해서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결국 밝혀내려고 하는 건 추 장관의 개입 여부겠죠. 현재로서는 일단 추 장관 주변 보좌관들만 도마에 오른 상태입니다. 당시 부대 관계자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걸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그게 있었습니다. 통역병 청탁 의혹엔 민주당의 국방부로 파견 나가 있던 국방장관 보좌관이 등장합니다. 이 보좌관은 당시 추미애 대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통역병 선발 절차를 알아봤던 적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이 아니라 문의를 했던 겁니다. 휴가 관련 보좌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후 여당 일각에서도 보좌관 전화는 사실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뒤론 아직 추가 입장이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검찰이 당시 군 관계자와 당직 사병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바로 서울 동부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그럼 오늘 부른 군 관계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예, 모두 3명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1시 A 대위와 B 대위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모두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근무했던 군부대의 간부들입니다. 오후 4시쯤엔 당시 당직 사병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요 참고인이면서 지난 6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서 씨가 휴가를 쓸 때 특혜가 받은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청탁성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6월에 불렀다면 왜 지금 다시 부른 겁니까? 예, 먼저 그 A 대위가 전화를 받았다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진 중 한 명이라는 건데 이 부분도 오늘 검찰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이 A 대위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추 장관의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를 의식해 3명을 동시에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참고인 3명의 진술을 동시에 받으면 그만큼 더 증거 신빙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당직 사병이 주장한 이 당시 휴가를 연장했다는 대위가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는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야당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수사팀을 더 보강했습니다. 기존 수사검사 1명 외에 이곳 동부지검 형사 1부 소속 검사와 이 사건을 원래 수사했던 검사 1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수사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수사팀은 10명 남짓한 규모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 더요. 추 장관 측에선 오늘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누구를 고발한 겁니까? 예,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부터 외압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다 막았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녹취록을 보도한 SBS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이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 측은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이 정치 공작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사진도 한 장 더 공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 강당의 훈련병과 이 가족들이 모여 있는 수료식 장면입니다. 이 변호인단은 이 사진을 바탕으로 이 당시 수료식 날 이 부대 배치에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이 또 컴퓨터에 의한 부대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이번 논란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서류가 군부대에 남아있는지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11년 가운데 유독 서 씨가 휴가를 나왔던 2017년엔 휴가 연장 관련 문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 씨 측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만큼 그건 군의 관리 문제란 입장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다시 휴가를 연장한 사례를 기록한 국방부 자료입니다. 11년간 총 4,100여 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엔 서 씨가 근무한 카투사에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한 건 당시 6월입니다. 서 씨 측은 구두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휴가 연장 사례자 서류엔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야당과 국방부 측의 설명입니다. 야당은 휴가 승인 기록이 없거나 고의로 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없다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고 절차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JTBC에 서 씨는 휴가 중에 연장 사례엔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보한 사람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해줬다는 장교를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도 추 장관의 부부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문의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 씨의 휴가는 정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최초 제보자가 휴가 연장 처리제로 지목한 건 당시 한국군 지원단 소속 김모 대위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한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제부터 김 대위를 상대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서모 씨의 휴가 처리를 해줬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야당도 이 제보자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제보자가 2017년 6월 부대 당직을 서다 추 장관 아들과 통화한 기록이 육군에 남아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제보자는 이 통화에서 무단 이탈 중인 서 씨에게 복귀를 명령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 씨 측은 정당한 휴가 중이라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은 곧 육군에서 통신 기록을 받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오늘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추 장관 관여 증거라며 제시해온 문건을 자체적으로 만든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문건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민원실에 서 씨의 휴가 연장 방법을 문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화를 건 게 추 장관이라면 아들 휴가와 무관하다고 해온 데 대해 해명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 승인 명령이 남아있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 씨의 휴가는 정당하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 국방부 문건과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짧게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핵심 쟁점이 지금 2차 병가 연장이잖아요. 문건에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서요? 네, 직접 문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담당자가 적은 내용인데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측 입장과 비슷합니다. 즉 병가 연장과 관련해 구두로 승인받았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 씨의 휴가 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일단 문건 자체만 보면 승인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정식 승인을 받았으니 휴가 연장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게 이 문건으로 드러났다는 게 서 씨나 여당의 입장입니다. 국방부도 오늘 면담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 휴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병가의 근거가 됐던 군의 간의 진단 내용을 놓고도 추가 의혹이 나왔다면서요? 네, 문건에 보면 이제 군의 간의 진단서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환자 본인이 원하여 병가를 요청한다는 대목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군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되는데 굳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간 거 아니냐, 즉 외압이 있었던 거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군의관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따로 손톱할 거나 부착받은 내용도 없고요.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진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사람 기록에는 없고 너무 진료기록 교육이 너무 오래된 얘기거든요. 기록부에 나가 있는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네, 추가로 국방부에도 물어봤는데요. 국방부는 본인이 원하면 민간병원 진료가 가능하고 훈령으로 강제하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건이 서 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직접 청탁을 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추미애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서 씨나 혹시 추 장관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추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 씨 변호인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문건이 공개가 되기 전에 제가 직접 변호인에 부모가 개입한 건 없냐, 연락한 건 없냐라고 물었는데 그때는 모른다. 오래된 전 일이라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물론 표현을 보면 부모라고 돼 있지만 추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결국 그건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내용인데요. 예. 일단 여당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추 장관 부부가 이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들어보시죠. 보좌관 전화를 받고 이게 이제 부모 그러니까 가족이 전화한 거다 또는 부모를 대신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은 부모 민원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추정은 하는데 네. 역시 최종 결론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를 할 때 특혜를 받았느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 씨가 카투사에 근무할 때 관리 책임자였던 한국군 지원단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 씨가 신병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근무지를 서울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문이 나오자 서 씨 측은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 입장문 내용부터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병교육대 교육 중일 때 서 씨를 서울 용산부대에 배치해 줄 수 있는지 물어와 안 된다고 했다는 참모의 보고가 있었다. 2017년 카투사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이 언론에 건넨 입장문 내용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신병일 때 근무지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추 장관 가족을 따로 만나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전체 카투사 장병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며 청탁하면 안 된다고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이 전 대령은 서 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란 청탁도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 씨와 관련해 청탁 전화들이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제비뽑기로 선발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이전 대령의 주장과 관련해 서 씨 측은 말을 바꾸고 있고 출처를 익명의 참모 보고라고 하는 등 밝혀질 수 없는 사안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얘기한 것인지 밝히면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는 입장문을 쓴 이유와 구체적인 보고 출처를 묻기 위해 이전 대령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출근길에 아들 관련 의혹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관련 의혹 계속 커지고 있는데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철원 전 대령이 공개하지 않은 통역병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당시 국방부에 근무하던 인사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를 뽑아달라고 말하고 다니다 주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소식은 김민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서 씨가 복무하던 당시 국방장관은 송영무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송 장관 비서실 소속이었던 A씨가 서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란 민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 B씨가 서 씨를 뽑아달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실무자한테 추미애 대표 아들이 허추샤인데 평창에 파견 좀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B씨에게 주의를 주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선발되는 일정이나 알려달라.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알려준다. A씨가 지목한 B씨는 민주당 출신으로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B씨에 대해선 이철원 전 대령도 야당 의원실에 서 씨가 근무할 당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나 이 전 대령 모두 B씨와 추 장관 측의 관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B씨에게 서 씨와 관련한 청탁을 한 일이 있는지, 했다면 왜 그랬는지를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이번 사안은 엇갈리는 주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복잡하죠.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나온 입장문 내용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카투사 체계가 어려우니까요. 이것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카투사,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파견된 한국군 병사들의 총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서 씨가 카투사로 근무를 할 때 그 관리 책임자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철원 전 대령이 그 야당 의원실을 통해서 계속 서 씨 아들이죠. 그러니까 서 씨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앞서 녹취를 공개를 했었죠. 사실 그 녹취 속의 주인공이 바로 이 이철원 전 대령입니다. 그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을 거듭 밝히면서 입장문까지 낸 이유가 뭘까요? 네, 갑자기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제 이 전 대령은 추미애 장관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 때문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네, 이 녹취를 들어보면 이철원 전 대령이 마치 그 서 교수와 추 장관 시어머니에게 별도로 교육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고소를 당했죠? 네, 그렇게 들릴 여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언론에 이런 입장 글을 건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령은 입장문에서 따로 교육을 한 적이 없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 가족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용산으로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이런 보고를 의식해서 이런 당부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철원 전 대령이 오늘 입장문을 내면서 그 청탁의 출처로는 모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추 장관 측에서는 출처를 제대로 밝히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사안은 사실 이렇게 뭐 꼬리에 물면서 주장들이 그럼 좀 복잡한 상황인데 검찰 수사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논란의 시작점이죠. 그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특히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게 당시 당번 사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번 사병이 검찰 조사에서 휴가 연장을 처리해준 장교를 특정한 상황입니다. 이 사병은 병가가 끝났는데 서 씨가 복귀하지 않자 전화를 했고
그리고 복귀를 명령했더니 갑자기 웬 장교가 나타나서 연장 처리를 해줬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장교가 누군지 지목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장교가 서 씨 부대 소속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과 정치권의 주변 취재를 좀 해보면 이 장교가 서 씨와 같은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결국 일부 언론이 이 장교가 당시 육군 본부 마크를 달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군 고위층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만 이 장교는 앞서 야당 의원실에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녹취를 했던 인물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교가 누구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연 기자였습니다.